무려 9년 만에 다시 찾은 이 순대 역시나 미쳤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 을지로 부근에서 가장 극악의 웨이팅을 자랑하는 이곳, 도대체 어떻게 예약하는지, 그리고 과연 그 고생을 해서 갈만한 가치가 있는지 싹 다 살펴보고 왔습니다. 사실 을지로 골뱅이 골목도 정말 오랜만에 찾았습니다. 예전엔 솔직히 큰 만족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생각보다 훨씬 만족스러웠습니다. 오늘 제대로 취하는 을지로 특집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한복판 고층 빌딩이 하늘을 찌르는 을지로의 화려함 뒤편에는 멈춰버린 시간이 숨쉬는 투박하고 빛바랜 골목길이 있습니다. 주변 직장인들이 서둘러 점심을 먹고 커피 한 잔을 손에 쥔 채 오후 업무를 준비하는 바쁜 시간. 하지만 이곳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오후 1시라는 애매한 시간임에도 사람들은 가게 앞에 기꺼이 발을 멈추고 늘어섭니다. 다녀온 흔적을 찾아보니 벌써 이곳을 발걸음한 지도 대여섯 번은 좋게 넘은 것 같은데 가장 마지막으로 문을 두드렸던 게 무려 9년 전이네요. 참 오랜만입니다. 여기는 을지로 산수 갑산입니다. 대기줄을 보며 마주하는 약 15분이라는 웨이팅은 지루함이 아니라 대낮의 햇살을 피해 곧 펼쳐질 은밀하고 짜릿한 낮술 한 잔에 한 걸음씩 다가가는 기분 좋은 전주곡과도 같습니다. 드디어 차례가 되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정겨운 테이블과 낮부터 거나하게 취기가 오른 사람들의 흥겨움, 그리고 오롯이 눈앞의 밥상에 집중하며 식사를 즐기는 사람들의 묵직한 에너지가 묘하게 어우러져 활기 가득한 온기를 만들어냅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상위로 투박하게 밑반찬들이 깔리기 시작합니다. 새빨갛고 먹음직스럽게 묻혀진 마늘종과 생마늘 무침은 보기만 해도 침샘을 자극하는데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이 알싸한 마늘종 한 입을 베어물면 매콤함이 혀끝을 툭 치고 지나가며 고기를 먹는 중간중간 기름진 입안을 개운하게 씻어주고 느끼함을 싹 잡아주는 완벽한 파트너 역할을 해냅니다. 이 기막힌 타이밍에 초록색 소주병을 집어들지 않는 건 이 노포 골목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에 맑은 소주가 잔을 채우는 청량한 소리와 함께 목을 타고 넘어가는 짜릿한 첫 잔으로 낮술이라는 완벽한 일탈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상의 주인공이자 애주가들의 완벽한 성전이라 할 수 있는 순대모듬 2인분이 압도적인 비주얼을 자랑하며 테이블 중앙에 턱하니 놓입니다. 단돈 28,000원이라는 가격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커다란 접시 위에 빈틈없이 꽉 채워진 고기들을 보면 얄팍한 당면 순대 따위는 명함도 못 내밀 진짜배기 대창 순대들이 도톰하게 썰려있고 그 곁을 호위하듯 잘 삶아진 오소리 감투와 촉촉한 머릿고기 안봉 그리고 녹진한 간이 완벽한 비율로 피어있어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겉을 감싼 대창의 쫄깃함과 속을 채운 선지와 찹쌀의 부드러움이 입안에서 고소하게 폭발하는 순대 한 점을 새우젓에 콕 찍어 먹고 쫄깃하게 씹히는 내장을 씹다 보면 냄새나 잡내 따위는 진즉에 증발해버려 소주 한 잔에 고기 한 점이라는 무서운 공식으로 술맛이 사정없이 터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너무도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맛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차가운 소주가 위장을 적실 때쯤 타이밍 좋게 만원짜리 순댓국 뚝배기가 오랜 세월의 깊이를 그대로 담아낸 듯 묵직하고 뽀얀 국물 속에는 국물 반 고기 반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님을 증명하듯 건더기가 숟가락 가득 묵직하게 걸려 올라옵니다. 물론 뚝배기 가득 채워져 나오는 순댓국 또한 충분히 만족스러웠지만 머릿고기와 대창순대의 묵직한 매력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모듬순대가 개인적으론 조금 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참 모듬순대를 시키면 기본 국물이 따로 한 대접 나오니 굳이 무리하지 않고 본인의 주량과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어가는 소주병과 접시를 바라보며 우리는 단순히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빌딩숲 직장인들의 바쁜 일상 속 을지로의 산수갑산이라는 공간이 품은 오랜 역사와 특유의 해방감 가득한 낭만을 기분 좋게 마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치열했던 일터를 빠져나와 넥타이를 살짝 풀어헤친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 듯 모여드는 이곳은 1975년 작은 식품점 안에서 처음 시작해 중소벤처기업부의 100년 가게로까지 선정된 풍남 골뱅이입니다. 아마도 이 골뱅이 골목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업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정말 오랜만에 이 골목을 다시 찾았습니다. 예전에는 파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여기는 왜 이렇게 파만 많을까 하고 몇 번 오고는 한동안 잊고 살았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 다 큰 어른이 된 건지 알싸한 파 맛이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만 해도 가게 안이 텅텅 비어 있었는데 역시 명성답게 저녁 6시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순식간에 만석이 되더니 금세 문 밖에 웨이팅 줄까지 길게 늘어섭니다. 자리에 앉아 대표 메뉴인 31,000원짜리 골뱅이를 주문하면 기본 안주로 추억의 과자와 따끈한 어묵탕 그리고 보들보들하고 고소한 계란말이가 먼저 상위를 채웁니다. 이어서 커다란
커다란 그릇 가득 담겨 나오는 골뱅이 무침은 둘이서 먹기엔 차고 넘칠 정도로 푸짐한 양을 자랑합니다. 통통한 골뱅이도 생각보다 넉넉합니다. 이 집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 해도 퀄리티 높은 이 계란말이가 무한으로 리필이 가능하다는 점인데,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 일품이라 술잔을 비우는 속도를 더하게 만듭니다. 예전엔 이곳이 꽤 비싸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 꽤나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평소에도 통조림 골뱅이를 워낙 좋아하는데 특유의 새콤달콤한 양념과 개운하고 아삭한 파채가 듬뿍 더해지니 입안에서 터지는 조화가 기가 막힙니다. 특히 이 집 무침의 숨은 킥은 바로 아귀포인데, 골뱅이 사이사이 씹히는 아귀포가 특유의 쫄깃한 식감과 두터운 감칠맛을 더해줘 안주의 격을 한층 올려줍니다.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나만의 조합으로 입안 가득 먹을 수 있어서 질림없이 끝까지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투명하게 맑은 소주를 주고받으며 골뱅이를 어느 정도 먹어갈 때쯤 메뉴판에 있는 햄을 추가해 봅니다. 상 위에 노릇하게 구워져 나오는 건 역시나 배신하지 않는 위대한 맛의 스팸입니다. 골뱅이 양념에 같이 섞어서 먹으면 맛있다고 팁을 주셨지만 저는 스팸 고유의 짭조름하고 진한 풍미에 온전히 집중하고 싶어서 섞지 않고 따로 떼어 안주로 즐겼습니다. 역시 아는 맛이 가장 무섭다고 입안을 가득 채우는 스팸의 짠맛은 소주를 쉼없이 부릅니다. 뜨끈한 흰쌀밥이 생각이 가득합니다. 사실 오랜만에 방문이라 큰 기대 없이 들어왔는데 변함없는 내공과 업그레이드된 저의 입맛이 만나 정말 맛있고 만족스럽게 잘 먹었습니다. 노포 특유의 넉넉한 인심과 진한 술맛을 제대로 느끼고 돌아갑니다. 요즘 SNS에서 을지로 야장 검색하면 무조건 상단에 뜨는 곳이 있죠. 바로 을지로 삼가역 근처 골목에 숨어있는 달맞이 광장 바베큐입니다. 워낙 핫하다는 소문을 많이 들어서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찾아갔는데 소문대로 웨이팅이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캐치테이블 전국 웨이팅 맛집 탑100 1위와 2위를 모두 이곳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점은 하루 평균 웨이팅 인원만 무려 4,000명. 이 정도면 왜 이렇게 사람이 몰리는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죠. 그럼 여기서 그 가게 웨이팅을 뚫기 위한 예약 꿀팁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후 3시 반에 캐치테이블 앱을 통해 원격 줄서기가 열리는데, 이때 버벅거리다가는 대기번호가 100번대 너머로 안드로메다까지 가버립니다. 여기서 핵심은 입장 유형을 고를 때 반드시 실내가 아닌 야외 야장을 정확히 체크하고 빠르게 신청 버튼을 눌러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후 3시 29분부터 대기 타시다가 정각에 손가락이 안 보일 정도로 광클을 하셔야 가까스로 야외 좌석 선점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3시 30분에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는 근처 식당에서 한잔 마시면서 캐치테이블로 예약을 했습니다. 순번이 되면 2분인가 3분 안에 입장해야 하며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그렇게 치열한 피켓팅 끝에 드디어 예약 성공 메시지를 받고 당당하게 매장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좁고 어두운 을지로 특유의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면 갑자기 거짓말처럼 시야가 팍 트이면서 거대한 야외 광장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높은 빌딩 숲 사이에 이런 대형 야외 공간이 숨어있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으로 다가오는데 사방이 뻥 뚫려 있어서 개방감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도심 한복판인데도 답답한 느낌이 전혀 없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묘한 해방감을 주더라고요. 그 엄청난 분위기에 압도되어 홀린 듯 자리를 잡고 앉아 메뉴판을 보며 산청 흑돼지 소세지와 뜨끈한 오뎅탕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야장에 빠질 수 없는 시원한 소주와 맥주도 함께 시켜서 테이블 위에 세팅을 마쳤습니다. 솔직히 안주가 나오기도 전에 불어오는 뜨뜻한 바람과 특유의 활기찬 야장 감성 덕분에 이미 술맛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날 날이 더웠는데 얼음처럼 차가운 생맥주 한 모금 들이켜니 목줄기를 타고 내려가는 청량함에 낮 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분위기에 취해갈 때쯤 등장한 산청 흑돼지 소세지는 테이블에 놓이는 순간부터 눈길을 확 사로잡습니다. 무쇠팬 위에서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진 통통한 소세지 비주얼이 안주로 아주 좋아 보이더라고요. 가격은 26,000원으로 소세지 치고는 다소 높은 편이지만 나오는 구성과 퀄리티를 보면 고개가 안 끄덕여집니다. 소세지 2개에 부드러운 메쉬감자, 달달한 베이크드 빈스, 그리고 감칠맛을 더해줄 볶은 양파까지 짜임새 있게 나옵니다. 칼을 살짝 대는 순간 안에 머금고 있던 육즙이 천천히 흘러나옵니다. 한입 베어 물면 탱글하게 터지는 식감 뒤로 진한 고기 향이 따라오고 씹을수록 육즙이 입안을 채웁니다. 여기에 부드러운 메쉬감자를 곁들이면 묵직했던 맛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볶은 양파를 올려 먹으면 단맛과 감칠맛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처음엔 가격이 조금 높게 느껴졌지만 이 야장 한가운데서 맥주 한 잔과 함께 즐기고 있으니 생각이 조금 달라지더군요. 단순히 소시지를 먹는 값이라기보다 이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을 함께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여기에 뜨끈한 어묵탕 국물을 한 숟가락 떠 먹으면 이번에는 소주가 자연스럽게 당기는 맛입니다. 어묵도 푹 퍼지지 않고 쫄깃함을 유지하고 있어서 씹는 맛이 좋아서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오게 된다면 장닭을 사용한 소금 바베큐와 골뱅이 쫄면의 한 잔을 꼭 마셔보고 싶습니다. 물론 안주맛 자체가 대단한 미식의 경지라거나 미쳤다 정도는 아니지만 무엇보다 이곳은 음식의 맛을 넘어서 공간이 주는 힘, 즉 분위기가 모든 걸 압살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빌딩
맹숲 사이에서 바람을 맞으며 마시는 술 한잔, 사방에서 들려오는 시끌벅적한 사람들의 사람 냄새 나는 소음들이 한데 어우러집니다. 치열한 예약 전쟁을 뚫고 올 만한 가치가 있냐고 물으신다면 이 독보적인 야장 감성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그럴 만하다고 답하고 싶습니다. 답답한 일상을 벗어나 탁 트인 공간에서 을지로의 낭만을 제대로 즐기고 온 하루였습니다. 이번 주 로또 1등 꼭 되시길 기원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